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9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3.1% 늘었습니다. 지난 2월 3.2% 증가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통신기기 판매가 증가했고 추석을 앞두고 선물 구매와 음식료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9월 전체 산업 생산은 자동차, 운송기기 등 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며 8월보다 0.9% 증가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다음 달에는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8포인트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은 1차 금속과 전기 장비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고 비제조업은 영업일수 감소로 산업재와 소비재 거래가 줄며 도소매업 부진이 업황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다만 장기 연휴에 따른 기업의 체감 경기 악화는 일시적 변수로 평가되며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84포인트로 오르고 비제조업은 79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순항하는 가운데 시설 투자 규모와 배당을 대폭 늘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실적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시설 투자에 지난해보다 20조 원가량이 늘어난 46조 2천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배당 역시 올해 대비 100% 늘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29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줄 방침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는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고 밝혔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목표치도 지금처럼 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낮춰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이후 계속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할 것 같으면서도 상승하지 못하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2520포인트대까지 치솟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0.5%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일단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최대 이익과 더불어 주주 환원 정책,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29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어닝 시즌 막바지에 영업이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전년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라 조선업 그리고 중국 관련 자동차 면세점, 게임 관련주들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하나하나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2,500선에 대한 안착 그리고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2,600선까지도 올해 정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슈들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워낙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2521.80포인트로 현재 252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0.8% 가까운 상승이고요. 이틀 연속 장중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오늘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중으로 바로 보시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면서 치솟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2,5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였었는데 2,523포인트대까지 오늘 올라갔고요. 현재도 2,520포인트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 아주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는데요. 어제보다 매수량이 더 늘었습니다. 3,277억 원이나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263억 원 순매수하고요. 오늘도 기관이 좀 파는데요. 3,311억 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기금만이 264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까지 1위부터 5위 종목, 모든 종목들이 지금 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16만 원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오랜만에 3%대에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LG화학 1.66%, 0.74% 소폭씩 빠지지만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6% 가까운 상승이고 26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1.47%, 0.51% 올라가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가 소폭 하락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도 1.36%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2.46포인트, 코스닥 역시 상승합니다. 0.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볼 텐데 690선 장 초반에 회복을 하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693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 코스닥 지수 역시 그래프의 움직임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곳에서는 개인이 많이 사네요. 개인이 코스닥 시장 448억 원 사고요. 기관 65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425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갑니다. 어제는 좀 하락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상승폭이 나옵니다. 신라젠이 이제 7만원 문턱에 두고 있습니다. 하락을 좀처럼 볼 수 없는 신라젠입니다. CJENM도 8만 5천원 부근이고요. 로엔도 오늘 반등에 성공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상승하고요. 코미팜, SK머트리얼즈, 휴젤 빠지는데 휴젤 어제 반등 하나 했더니 오늘 또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오늘 잠시 승고르기 2만원 지켜줍니다. 펄어비스가 4.2% 큰 폭의 상승 나오고요. 컴투스 역시 올라가고요. 포스코캠텍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늘 테마에서 좀 움직임이 더딥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1.28%나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12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화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방송이 시작되면서 잠시 송출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넓은 마음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점 옮기셨네요? 예, 저희 지점이 좀 이름이 통합되면서. 이름이 바뀐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백인범 대리하고 이야기 해볼 거고요. 한중 관계 개선이 됐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오갔고요. 긍정적인 흐름들 바로 오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대서특필했다라고 하는데, 한중 정상회담 개최 이야기 바로 나오고 있고요. 뭔가 이제 사드 갈등 이후에 그 갈등이 좀 풀리는 것이 아니냐,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약간 과거 일본의 사례와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일본과의 분쟁 이후에 이제 그런 사례와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관련 향후 이제 시나리오에서 궁금하시다고 했을 때는 일본과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전 10시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 측과 이제 동시에 협의 결과문을 보도자료로 게재를 좀 했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은 금일 언론 보도상으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보자면은 아무래도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본격화된 이런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이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이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점 때문에 그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최근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던 상황이었고, 금요일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발표 시점과 더불어서 상승 강도는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과 더불어서
일단 오늘 양국 정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조정 흐름으로 변화될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 후 다시금 재상승의 기점이 될지 여부를 향후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와 이제 롯데 쇼핑을 필두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모레지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주가 눌림이 관찰되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은 약간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약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슈 발표 이후에 종목별로 일부 종목은 조정이 나오고 일부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금 압축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관련 종목 다시금 추려나가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이제 국내 상장 주식들, 뭐 예로 들자면 CKH, 뭐 차이나 하우런 등의 종목들이 금일 급등세를 보인 점이 일단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늘 뭐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봤었는데 일단 CJ E&M 일단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J E&M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컨텐츠 수출 및 이런 뭐 기타 가능성과 더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기대감 역시 일단 긍정적 관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 이슈에 관련된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외에도 오늘장에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 테이펙스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테이펙스, 뭐 보시자라고 꼭 말씀드리자기보다는 최근 테이펙스를 비롯해서 이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최근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에 있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신규주에 있어서 매매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에 있어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 여러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평가가 저조한 혹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둘만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선은 금일 상장을 했던 테이펙스에 이어서 뭐 그 외에도 이전에 상장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뭐 일단 공모가 37,000원을 하회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야스라든가 다른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을 두시면서 최근 상승폭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논점으로 신규 상장들에 대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화요일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 수요일장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세제 개편 관련안이 하원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증시에서의 반응을 일단 먼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법인세율 관련해서는 뭐 내용을 뉴스플로우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세제 개편안이 기대치보다는 점진적인 인하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 뭐 미국 관련주로도 꼽히는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보면은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역시나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게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팡이라는 별칭으로도 요약되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주가가 모두 크게 올랐는데요. 일단 이러한 뭐 기술주들의 틈폭 상승은 그간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상반기에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했던 IT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줄 여지를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저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주들의 반등이 우리나라 IT 대형주들에 있어서 다시금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그룹주를 필두로 대형 IT주 내에서 관심 종목 설정하시면서 시장 전략에 참고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좋고요. 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호조세를 띠고 있고요.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들 쉽게 경제학 용어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투자 스타일이 이럴 때는 좋은 성과를 내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포트 짜기가 참 어렵잖아요. 전략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장이죠. 네. 오르긴 하는데 말이죠. 예, 그 시장은 뭐 오늘도 지금 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520선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던 또는 과거에 선호하던 종목들은 이 파란불을 켜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흔하게 좀 재밌게 보는 게 검색을 많이 하는 종목들을 저희들이 좀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일수록 오히려 파란불이 많이 켜지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전략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질 때,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 저점이라 그러죠. 경기 저점을 찍고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뭐 정점, 경기가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시기까지 갈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대체로 가치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PER이나 또 평균적인 PBR, 그러니까 PBR이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식 가격이 지금 몇 배냐 뭐 이런 걸 측정한 거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 20,000원에 거래된다면 PBR은 2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PBR이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PBR이 1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저 PBR 또는 PBR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을 보통 저희들은 가치주라고 합니다. 결국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지표가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가치주, 반대로 성장주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대신 과거의 이익 성장성이 빨랐거나 또 향후에 미래 이익이나 매출액 전망이 밝은 기업들을 지칭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이 강한 강세 흐름을 보일 때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 가치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시장 평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좀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투자 전략에서의 한번 관심 사항이랄까요? 아니면 주의 사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싸고 좋은 주식 찾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와서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주가 잘 갔고요. 또 이제 가치주가 그럭저럭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향후에 가치주 위주로 포트를 짜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때요? 가치주에 집중을 좀 해볼까요? 싸고 좋은 주식으로 가치주를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좋은 주식은 비싸요. 비싸죠. 예,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이버, 삼성전자. 예, 정말 좋은 회사들, 아모레퍼시픽, 그죠? 이런 기업들은 참 좋은 회사인데 시장 평균보다는 좀 비싼 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주식 찾는 게 이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건 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치주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 평균보다 싸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가치주라고 평균을 정의를 할 수는 없고요. 크게 그 가치주들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가 좀 일러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PER,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어떻게 거래되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이 회사가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10배, PER이 10배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이걸 뒤집어서 과거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몇 퍼센트,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사면 내가 몇 퍼센트의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의 earnings yield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EBITDA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EBITDA라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 이익에서 세전, 감가상각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기 전에 있는 일종의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그거의 비율,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가치주를 정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 확장 국면에 과거 우리나라 지난 10년 동안의 경기 확장 국면에 어떤 스타일의 기업들이 좋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짝 살펴봤더니 이게 PER이 낮고 또 더 나가서 기업의 과거 이익이 충분히 많이 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과거 이 기업 이익의 비율인 이 earnings yield,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이게 호황에 좋더라라는 거죠.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기업의 이익들이 다들 호황엔 대부분 개선되는 성향이 있을 때 그때 좀 시장에서 이익 대비 싸게, 그러니까 다 이익이죠. PER이나
어닝스 일드 같은 것들이 다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를 측정하는 지표들인데 이게 좀 싸게 거래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향후 기업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기업 이익을 현재의 주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어닝스 일드가 상위인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대부분의 증권사 HTS, 제가 일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같은 다양한 HTS에서 이거 쉽게 검색 가능하고요. 또 더 나가서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보고서들, 월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될 때 PER이 낮은 기업들 또는 어닝스 일드가 높은 기업들을 리스트들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향후 이익 대비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이게 바로 답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 뭐 뛰어난 성과 보이는 주식, 이런 주식들 없는지 궁금하고요. 성장주 선호하시는 분들도 뭐 투자 성향 중에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시점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남들보다 이익의 개선 속도가 빠른 기업들에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익 모멘텀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종류의 기업들이 이 성장주 중에서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당 순이익이 EP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EPS가 애널리스트들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을 찾아보자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즉 각 증권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S라든가 또는 대부분의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 이익 전망이 개선, 보고서가 전망이 발표됐는데 올해 이익 전망이나 내년 이익 전망이 다른 데보다 빨리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런 이익 전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된 기업들도 역시 경기가 화랑에 있을 때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뭐 미국도 버블 논란이 사실 나오고 있고 우리 주식도 지금 2,520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점에 언젠간 좀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시점이 됐다면 어떤 기업들이 좋을지 이 부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이 바로 이게 가치주 중에서도 아까 PER이 낮은 기업들이라든가 또 과거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상당히 싸게 거래되는, 한마디로 어닝스 일드가 높은 기업들이 확장 국면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경기가 최고 정점에 도달했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경기가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지 아니면 경기가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들 또는 걱정,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퍼가 낮고 또 어닝스 일드가 높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미련을 좀 더 가지는 경향도 있고, 또 이런 기업은 좀 보유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지 않냐,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확장 국면에서 주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특히 가치주 중에서도 주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기업들이 경기 정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섣불리 이렇게 경기가 완전하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차익을 실현한다거나 또는 너무 서둘러 파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PER이 낮으며 더 나아가서 어닝스 일드가 높은 기업들은 인내심을 가진 좀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장주 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해본 경기 정점 있잖아요. 경기 정점에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는 기업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불황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면 이 회사는 얼마나 단단한 회사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 물론 이런 회사들은 비쌉니다만 비싼 값어치를 하는 기업들이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당 순이익 전망치,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정점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하는 그런 기업들. 두 번째가 기업의 이익 전망은 어떨 때 좀 불투명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세제라든가 또 이 기업이 뭐 투자라든가 고용을 해서 각종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있다든가 또는 감가상각 여부 등에 따라서는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정점에 도달해서 나빠질랑 말랑 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 바로 뭐냐 하면 기업들이 순이익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매출액의 증가세가 경기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어지는 기업이라면 이거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경기가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만에 하나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면서 이제 드디어 고점 논란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가치주 중에서는 저포 기업들 또는 어닝스 일드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성장주 중에서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출액 전망치가 다른 기업들보다 빨리 상향 조정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불황에서도 저항력이 강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고를 방법은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지금 대응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록해 볼 만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정점에 도달했을 때 가치주, 성장주 어떤 방식으로 또 가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쾌하게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네요. 자, 1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